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한국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꼭쌤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서구 열강의 접근과 조선의 대응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성장하게 되고 소수의 거대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 자본주의가 형성되게 되는데, 이러한 독점 자본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가 결합하고 찰스 다윈이 제시한 생물학적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한 것으로 인간 사회에도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보았던 사회 진화론과 백인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제국주의 열강이 대두, 강대국의 약소국 지배를 정당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국주의 열강들은 인도를 거쳐 동아시아로 접근하며 침략을 확대해 나갔는데, 영국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아편을 청에 판매, 청이 아편을 단속하자 아편전쟁이 발생, 청이 항복하며 광저우 등 항구를 개방하고 영국의 홍콩을 할양하며 유럽과의 무역을 독점하던 공행을 폐지하는 내용의 난징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초가조약을 통해 영사가 주재국에서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를 자기 나라 법률로 재판하는 권리인 영사재판권과 한 나라가 제3국에게 부여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조약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최애국 대우 등을 허용하게 됩니다. 일본도 에도 막부 시기 나가사키를 통해 네덜란드와 제한적 무역만 허용하다가 미국의 군함과 대포를 동원하여 위협하는 포함 외교를 통해 미국에 굴복하여 1854년 미국 페리제독의 주도 아래 2개 항구를 개항하고 미국에게 최애국 대우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미일 화친조약과 1858년 5개 항구를 개항하고 관세를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며 미국의 영사재판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미일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19세기 중반 국내에서는 세도정치로 인한 국가기강이 해이했고 부정부패가 심화되었으며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 전국적인 농민봉기가 발생하고 동학, 천주교가 확산되고, 국외에서는 이항선의 출몰과 통상요구,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하고 조선과 국경선을 접하면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었어요. 이에 철종이 후사 없이 죽자 아들을 고종으로 올리면서 대원군 자리에 오른 흥선대원군이 안동김씨를 축출하고 세도 가문을 약화시키며 당파와 신분을 초월한 능력 중심의 인재를 등용하였고, 붕당의 세력 기반이자 왕권을 제약하던 기구였던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 폐지, 조선 초기 군무를 담당한 관청으로 군대 통솔과 궁궐 경비를 담당하였던 삼군부와 의정부의 기능을 부활시켰으며, 통치규범을 마련하고자 편찬한 법전으로 정조 이후 고종대의 80여 년 사이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 및 각종 교지 등을 정리해서 편찬된 대전 통편을 보완한 대전회통과 육전 조례 등을 편찬하며 국가의 통치 기강을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던 경복궁을 실추된 왕실의 권위회복을 위해 중건하였는데, 흥선대원군이 재정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에 자진해서 돈을 내게 한 기부금이었지만 징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폐를 유발한 원납전을 강제 징수하였고, 엽전 100개에 해당하는 고가 화폐인 당백전을 남발하였으며 도성문을 출입하는 사람에게 통행세를 징수하였는데, 이로 인해 유통경제가 혼란해지고 물가가 폭등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반의 요지림을 강제 벌목하고 백성의 노동력을 강제 동원하는 등 물적, 인적 수탈도 자행, 1872년 8년 만에 완공하였으나 무리한 중건으로 인해 양반과 백성의 불만이 고조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명의 황제인 신종과 의종을 제사 지내기 위해 지은 사당으로 조선의 의리를 상징하고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으나 농민을 수탈하는 등 만행이 심했던 만동묘를 1865년 철폐하고 전국 600여 개 서원 중 47개만 남기고 철폐하였는데, 이로 인해 붕당의 근거지를 붕괴하고 토지와 노비를 환수, 국가재정을 확충하였으며 민생 안정을 꾀하였지만 보수적 유생들의 반대로
흥선대원군이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또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수치제도를 개편하였는데 우선 전정에 관해서는 양반과 토호의 토지 변병을 금지하고 양전사업을 실시하여 토지대장에 오르지 않은 숨겨진 토지인 은결을 색출하였고 군정에 관해서는 호보제를 실시, 양반에게 군포를 징수하여 국가재정을 늘렸습니다. 황곡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대여해 주도록 한 제도인 사창제를 실시, 인구가 많은 리에 지역민 스스로 사창을 설치하고 덕망과 경제적 여유를 갖춘 사람에게 운영을 맡겼는데 이로 인해 탐관오리의 부정이 줄었고 원곡을 보존할 수 있었으며 이자를 효과적으로 거두어 국가재정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에 대해 국가기강 확립과 민생 안정에 기여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지만 전제 왕권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자,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양요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서양 세력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되고 천주교 및 통상수교 거부 주장이 확산되던 가운데 서양과의 통상 금지, 천주교 금지, 서해안과 한강 하구의 군사시설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특히 천주교는 유교 질서를 부정하고 평등사상과 내세관 등이 조선사회를 어지럽힌다고 여겨지고 천주교의 허용이 서양 열강이 침입하는 신호로 여겨져 금지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866년 흥선대원군이 프랑스를 이용하여 러시아를 견제하려던 계획이 실패하고 천주교 탄압 여론이 고조되면서 프랑스 신부 9명과 조선인 천주교도 8천여 명을 처형한 병인 박해와 대동강 일대에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가 통상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리게 되고 평양 감사 박규수를 중심으로 평양 관민이 이를 격퇴한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병인 박해를 구실로 로드 제독이 이끄는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에 침입, 광화부를 점령하고 약탈과 살인을 자행하자 한성근, 양언수 부대가 각각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에서 항전, 프랑스군이 퇴각하면서 많은 금, 은과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한 병인 양요. 1868년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남영군의 묘를 독을 시도하다 실패, 야만적 행위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고 통상수교 거부정책 강화를 야기한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 로더스 제독의 미국 함대가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구실로 1871년 강화도를 침략, 초지진을 점령하고 광성보를 침략하자 어제연을 중심으로 한 조선 수비대가 항전, 미군이 퇴각한 신미양요 등도 일어났고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후에는 전국 각지에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을 때 싸우지 않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새겨 통상수교 거부의 강력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척화비를 건립하였는데 이러한 조선의 대응은 자주권 수호 및 외세의 침략을 저지하기는 하였으나 조선의 근대화가 지연되는 결과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다음 조치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대원군이 명령을 내려 서원을 모두 허물고 서원 유생들을 쫓아버리도록 하였다. 진실로 백성에게 해대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물며 서원은 우리나라 선유를 제사하는 곳인데 지금은 도둑의 소굴이됨에 있어서랴. 근세 조선 정갑. 자, 자료에서 대원군이 명령을 내린 점, 서원을 도둑의 소굴이라 한 점 등을 통해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는데요. 흥선대원군은 전국 600여 개 서원 중 47개만을 남기고 모두 철폐했죠.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농민의 반발을 샀다. 이것은 잘못됐는데요. 농민은 서원 철폐를 환영하였습니다. 2번, 국가재정이 늘어났다. 이것이 정답이죠. 서원 철폐로 인해 국가재정이 늘고 민생이 안정되었어요. 3번, 비변사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이것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게 서원 철폐와는 무관한 내용이죠. 4번, 백성이 공사에 강제 동원되었다. 이것은 경복궁 중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5번, 지방사족의 세력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것도 잘못했죠.
서원은 지방사족의 세력 기반이었는데 지금 서원 철폐에 관한 내용인데 지방사족의 세력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내용은 알맞지 않겠죠? 그러므로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양반가문, 충신가문, 효자 및 연려가문, 과거 급제자, 현직 관리는 전부 군포가 면제되었다. 대원군이 군포를 혁파하고 호포를 징수하여 귀천 없이 국세를 고르게 부담하게 하였다. 한국통사. 자, 자료에서 대원군이 군포를 혁파하고 호포를 징수하였다는 내용을 통해서 해당 제도는 호포제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민간에 맡겨 운영하고자 했어요. 자, 이것은 삼정의 문란 중 가장 심했던 황곡을 개혁한 사창제에 대한 내용이죠. 2번, 원납전을 받아 충당하려 했어요. 이것은 경복궁 중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3번, 양반과 농민의 부담이 높아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복궁 중건에 관한 내용이죠. 4번, 흥선대원군의 하야로 이어졌어요.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없는데요. 1873년 최익현 등 유생들이 흥선대원군에 반발하고 고종의 친정을 요구한 결과가 흥선대원군의 하야입니다. 5번,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려는 조치 중 하나였어요. 이것이 정답이죠. 흥선대원군은 농민 봉기의 주요 원인이 된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아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는데 이 중 군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실행했죠. 그러므로 2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밑줄 이 제도를 실시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이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 면에서 근면하고 넉넉한 자를 골라 추천하여 뽑는다. 뽑힌 사람은 사수라고 하는데 그는 황곡을 나누고 수납하는 절차를 단속한다. 황곡을 분급하는 규칙은 해당 면에서 각 동의 대소 빈부로 구분하고 양반과 상민을 가리지 않고 동네에 분급된 양을 헤아려 조정한다. 자, 자료에서 면에서 근면하고 넉넉한 자를 추천하여 뽑은 점, 사수가 중심이 되어 황급을 분급하는 내용 등을 통해 밑줄 제도가 사창제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신분제의 폐지가 필요했다. 이것은 정답이 될 수 없죠. 사창제와 신분제 폐지는 관련이 없습니다. 2번, 세도정치로 왕권이 약화되었다.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없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은 능력을 중심으로 한 인재를 등용하고자 하였어요. 3번, 서양 세력의 통상 요구가 거세졌다. 이것도 정답이 아니죠. 흥선대원군은 서양 세력의 통상 요구를 거부하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4번, 삼정의 문란으로 민생이 불안하였다. 이것이 정답이죠. 19세기 삼정의 문란으로 농민봉기가 계속되는 등 민생이 불안해지자 흥선대원군은 수치제도를 개편하고자 하였어요. 5번, 궁궐공사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다. 이것은 정답이 될 수 없죠. 경복궁 중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백전이 발행이 되었었어요. 그러므로 3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밑줄 기억의 상황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홍순목이 아래기를 병인년 이후 서양인을 배척한 것은 온 세상에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오랑캐들이 침범하고 있지만 화친에 대해서는 절대로 논의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정벌하는 위험을 보이면 누군들 우러러 받들지 않겠습니까? 이때에 각 종로거리와 각 도회지에 비석을 세웠다. 자, 자료에서 병인년 이후 서양인을 배척한 점, 오랑캐와 화친을 논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해 기억의 비석은 척화비임을 알 수 있는데요. 척화비는 1871년에 세워졌는데 이는 조선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보여줍니다. 외국 세력의 약탈, 공격 등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대외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고요. 그럼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외국 함대가 광성보를 공격하였다. 이것은 정답이 될 수 없죠. 이것은 1871년 신미양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번, 윤효호가 영종도에서 살상을 저질렀다. 이것이 정답이죠. 일본에 의한 윤효호 사건은 척화비를 세운 이후인 1875년에 일어났어요. 3번, 양원수 부대가 정죽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이것은 1866년 병인양요에 관한 내용이죠. 4번, 외국 군대가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866년
병인 양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5번 외국인이 남영균 묘를 도굴하려다 실패하였다. 이것은 1868년 오페르트 도굴 미술 사건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므로 4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11번째 시간 서구 열강의 접근과 조선의 대응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